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우. 이제 나 기다리게 돼 어떠한 분을. 맞아, 뭔가 해야 돼. 와우 말고 딴 거 없나?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먹방이랑 그 요리 콘텐츠를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를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릴러를 주로 보는 창마입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재미있는 특히 꽁치리에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주제를 한번 아주 지난주랑 연속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행복합니다. 이 주제 선정은 저희 지금 저희 채널 댓글도 지금 다들 너무나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 그 스타워즈에서 이어졌는데 이 스타워즈 머글들이 맨 처음 벤 솔로라는 캐릭터를 마주하고 나서 이게 너무나 섹시하다. 벤 솔로 덕분에 시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들 치여 있었는데 그러면 벤 솔로 이전에 우리가 취한 섹시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저 이 주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어요. 뭔 인생까지. 아니 내가 누구한테 치였나? 치였는지를 리스트업을 해봤거든요. 말해주면 안 돼요? 말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9명 제가 세어봤더니 9명한테 치였더라고요, 살면서. 근데 이 9명을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옛날부터 그냥 돌아본 거 나열하면 아니야? 안 돼요? 나열만 해도 나열이라도 돼. 해주세요. 어. 나 너무 궁금해. 그래서 열거하고 싶어서. 일단 1번 꽃보다 남자의 오그리슌. 너무 그렇지. 좋아했고. 그럴만하지. 저도 오그리슌 좋아했어요. 오그리슌 너무 좋아했고요. 맞아. 궁의 주지훈. 인정합니다. 너무 좋아했고. 아니 궁에서 주지훈 인정한데 궁 주지훈? 궁의 주지훈이지. 거기서 주지훈 좋아하세요? 어. 주지훈 그걸로 떴잖아. 주지훈은 거기서 최고였죠. 난 주지훈 중에 궁지지훈이 제일 나도 좋아. 그리고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오. 있거든요. 거기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미쳤어 진짜. 리즈 시절 엄청나고요. 맞아. 그 다음에 리즈구나. 일본 드라마인데 솔직하지 못해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여기에 나왔던 에이타. 에이타도 좋아합니다. 아 진짜 미칩니다.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겠어. 아니 지금 꽁칠이 화색이 돌고 진짜 있어요? 너무 행복해. 생각나. 그리고 그 프랙티컬 매직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니콜 키드먼. 개섹시. 저는 여기서 여자한테 진짜 뿅 반한 첫 순간이었어요. 다 배우들이 매력적인 배우들이네. 미쳤어. 그 다음에 엘워드라는 또 추억의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에 나왔던 아주 자극적이네. 쉐인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지 많이네 진짜. 네, 진짜 레즈비언 드라마의 약간 전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쉐인이라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었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는 피키 블라인더스의 킬리언 머피한테 그래, 아주 저번에 한번 빠졌죠. 얘기하셨던. 네. 그다음에 데드풀 1에 나오는 라이언 레이놀즈. 전 거기서 라이언 레이놀즈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데드풀을 아직 안 봤는데. 그러니까 데드풀 네. 캐릭터를 말하는 거죠? 데드풀 1에 나오는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놀즈. 네. 거기 세상 섹시한 남자에서 세상 추남으로 변하잖아요. 데드풀이. 섹시할 때 그거? 섹시할 때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오늘 제가 네. 영업할 뭔가요? 아비정전의 장구경입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지금 다시 봐도 아비정전의 장구경한테 치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치이지. 이게 왓챠에 있습니다. 음. 왓챠에서 오랜만에 아비정전을 플레이했는데 나 진짜 첫 장면부터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초장은 뭔데요? 장국영 인정입니다. 오프닝이 미쳤는데 일단 진짜 장구경이 원래 엄청 그 매력이 쩔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그 낭창낭창한 반팔 셔츠를 입고 반팔 셔츠에 바지를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머리를 싹 넘겨서 살짝 여기 이렇게 애교 머리처럼 뭔가 조금 몇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여자를 꼬셔. 그게 오프닝이에요. 근데 뭐 그때 이수지 같은 거 물고 꼬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영웅본색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 영웅본색 영화 여기 들고 오지 마. 네, 절대 아니고. 근데 상대 배우도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장만옥이에요. 둘 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 리즈 시절일 때 찍은 영화인데 장만옥한테 장구경이 이제 쓱 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물어봐.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뭐 장만옥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 뭐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장구경이 사실 이미 알아요. 왜? 어떻게 안 돼?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얘기해. 오늘 밤 내 꿈을 꾸게 될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얘기해. 거야? 그러고 나서 근데 가. 너무 느끼한데요? 장만옥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봐.
그리고 내가 나서 장만옥이다. 열대우림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 숲이 나오면서 이 시그널 음악이 나와요. 근데 이 오프닝이 근데 이 앞에 오프닝이 진짜 미쳤어. 너무 텐션이랑 그 촬영이랑 이런 게 진짜 너무 세련됐거든요. 1990년 영화예요. 근데 진짜 다시 봐도 정말 미쳤네. 진짜 왕가위가 제일 잘 찍을 때 그 에너지가 너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장국영의 장만옥 찾아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만옥이 당신 꿈에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장국영이 그렇겠죠. 밤새 못 잤을 테니.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해서 그래.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진짜. 보면은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하나도 안 느껴요. 괜찮아요. 너무 장국영 웃기한데, 얼굴로 지금. 얘기해서. 그래. 근데 이런 대사를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게 진짜 너무 장난스럽게 읽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 진짜 지금 속에서 비명 지르고 있거든. 내 안에 자아가.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또 명대사가 나오는 게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또 전국여행 가가지고 저랑 같이 시계 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시계 좀 같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이면 돼요. 1분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장만옥이 16일이요. 4월 16일 3시 1분 전 당신 덕에 나는 오늘을 이 순간부터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약간 세 번의 인상적인 만남을 통해 장만옥을 완전히 유혹하거든요. 유혹이 됐나요? 누가요? 제가요? 장만옥이 장만옥이 당연하죠. 장국영이잖아요. 그래 장국영이 무슨 메롱이라도 유혹된다. 그럼. 태왕별이에서도 보고도 유혹이 된다고. 메롱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진짜 유혹돼요. 이런 미친 남자를 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 다음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이 엄청나게 바람둥이고 여자를 마구 유혹하는 남자로 나오지만 그 안에 되게 깊은 외로움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공들여서 유혹한 장만옥과 섹스를 한 다음에 세상 공허한 눈빛으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엄청 섬세한 연기를 하거든요. 장국영이 이 영화에서. 그것도 이 영화예요. 되게 그 유명한 만보춤 아시죠? 따다다단딴 딴따다다다단 하면서 그 런닝에 런닝이요? 팬츠예요. 팬티. 맞아. 그러니까 진짜 보면 너무 후줄근한 의상을 걸친 상태인데 이 만보춤이 게다가 생각보다 되게 짧다는 거에 아마 놀라실 거예요. 보면 진짜? 근데 진짜 어떻게 짧아. 그렇게 회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강렬해. 그래서 어제도 보고서 되돌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만보춤을 추는 장국영이 너무 정말 무릎이 꿇려. 무릎이 꿀렸다라고요. 네, 무릎이 정말 꿀리고요. 엄청난 남성 캐릭터를 연기한 장국영을 볼 수 있는 영화 아비정전이고요. 또 이 영화를 이제 이 캐릭터를 포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장국영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홍콩 배우들이 총출연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만옥이 나오고 젊은 시절에 유덕화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끝부분에는 양조위까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제 왕가위 사단들이 이때 이제 총집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청춘들이 이 끈적끈적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홍콩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하지만 그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고 실연당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엇갈리고 이게 되게 강렬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된 영화잖아요. 근데 지루하거나 촌스럽지 않고 편집이 호흡이 너무 빨라. 그래서 모든 컷이 킬링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다시 봐도 들더라고요. 그 대사들도 너무 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장국영이 유혹하는 그 대사들도 두고두고 영화사에서 계속 그 재생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정전이라는 게 결국에 장국영이라는 주인공의 외로움과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되게 명대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을 다리가 없는 새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날다가 힘들면 바람에 몸을 맡기는 새. 그리고 이 새가 땅에 닿는 건 생애 단 하루.
죽는 날 음. 이렇게 이제 그 장국영의 캐릭터가 내레이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 이제 그러면서 만포춤을 추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 굉장히 여자들 막 유혹하고 그냥 쉽게 이별하고 좀 되게 이기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공허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되게 의미 있는 게 왕가희가 두 번째로 만든 장편 영화가 아비정전이거든요. 첫 번째 영화는 열혈남아예요. 그래서 열혈남아의 영화의 색깔과 아비정전 이후의 영화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왕가희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아비정전 이후부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뭐 혹시 왕가희 작품을 아직 뭐 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비정전을 시작으로 해서 몇 개를 좀 골라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뒤에 뭐 있어요 그럼? 뒤에 이제 그 유명한 중경사님이라던가 화양연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철학천사 욕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작품들이 어떤 평론가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가위의 모든 작품은 아비정전의 후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실 아비정전에서의 이 캐릭터들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가 그 이후의 영화에서 다루는 모든 작품의 주제랑 결국 같은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치명적인 어떤 외로움,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수작이고요. 뭐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 카메라랑 미장센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완벽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몇 개 보면 왕가희가 사실 나이도 들고 이러면서 약간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아비정전을 찍을 때 왕가희는 정말 미쳤어요. 진짜 완벽주의자의 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면이 정말 킬링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봐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다시 한번 저는 장국영한테 치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그 열혈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절대 보지 마세요. 왜요? 그 보면 진짜 화날 정도예요. 왜? 근데 이름부터가 좀 진짜 이상하다. 좀 폭력적이고 어. 안에 싫어요. 스토리 자체가 좀 별로고 저도 왕가희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뭐 2,500인가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돈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달라요. 진짜 결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왕가희의 열혈남아가 근데 사실 대중적으로는 엄청 맞아. 흥행했던 작품이에요. 이게 약간 특히 남자들한테 향수, 추억. 완전 액션이거든요. 영웅모색 같은 느낌. 그래서 아비정전을 찍을 때 이 편에 대한 왕가희 감독의 두 번째 영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었대요. 막 뭐 홍콩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근데 열혈남아를 기대했는데 아비정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대실망하고 엄청 혹평 그 다음에 흥행의 대실패. 그래서 굉장히 그 3편을 만들 때 예산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3편이 엄청 제작 기간이 길어요. 오래 걸려서 찍었어요. 그 제작비가 잘 안 모아져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아비정전은 완전 전환한 작품이고 왕가희는 사실 이걸 하고 싶었던 셈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 작품들도 다 이 색깔이기 때문에 손에 꼽히는 감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라지? 발리는? 제가 약간 발려. 무릎이 절로 꿀리는 캐릭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토탈 이클립스에 아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랭보가 엄청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주관 엄청 세고 막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완벽하지 않아서 항상 힘들어하고 이런 어떤 연민인가? 캐릭터들을 뭔가 그게 있나 봐. 저는 약간 시대적으로도 그 1900년대 초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패나 좌절이나 한계가 명백한데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내부에 또 뜨거운 게 막 있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들을 제가 되게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느낌의 서양의 그 랭보를 연기했던 디카프리오가 있다면 동양에는 아비정전의 장국영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왓챠에 올라와 있는 스토커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네, 스토커. 맞아요. 이게 누구 나와요? 누구 나와요? 일단 유명한 건 니콜 키드만. 내가 나오고. 친 사람이네. 응. 너무 많이 치웠어.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잘 치냐. 제가 친 캐릭터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매튜 구드라는 배우예요. 근데 뭔가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배우고 이게 2013년에 박찬욱 감독이 첫 헐리우드 진출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이게 특이한 게 그 각본이 그 프리즌 브레이크의 왜 석후필로 불리는 그 배우 있죠. 그 배우예요. 우와. 신기하죠. 우와, 어떻게 같이 협업을 했대? 그냥 그 시나리오가 있었고 우와. 이걸 이제 박찬욱 감독이 어떤 살들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인디아라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18살이 되는 그 생일에 아빠가 죽어요. 이제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웬 처음 보는 개 잘생긴 삼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삼촌? 하거든요. 누구예요, 그게? 삼촌이래. 그게 이제 찰리라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친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찰리라는 캐릭터에게 정말 큰 긴장을 하였고 큰 긴장. 그러니까 이게 영화 자체가 섹시해요. 그냥 섹시를 컨셉으로 잡고 연출을 한 느낌이 아주 크게 나고 이제 그 주축에는 이 찰리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여기선 조연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니콜 키드먼 하면은 뭐 너무나 뭐 다들 아시는 관능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인디아라는 소녀 역할은 미야 바시코브스카? 뭐 앨리스 역할 했다던데 아무튼 되게 약간 소녀와 여성 사이에 있는 딱 그 정도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트와일라이 약간 후끈하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창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던가요? 이건 창피하지 않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진짜 영화 자체가 재밌고 섹시해. 그리고 스릴러야. 되게 재밌는 스릴러 궁금했어요. 영화예요. 박찬욱 감독이라고 했을 때 믿고 본다라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찰리라는 사람은 되게 호리호리한 조각미남 스타일이라서 막 영화 안에서도 되게 잘생겨서 눈에 띄는 사람 이런 컨셉인데 약간 되게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표정이 약간 이상해. 막 되게 뭐 잡아먹듯이 막 보는 막 약간 소시오패스 같이 그런 약간 느낌인가? 근데 웃고 있다? 그 미소를 짓고 소시오패스네. 있다? 약간 그런 건 거야. 근데 그거를 시종일 그러니까 인디아한테 계속 그래. 근데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이제 그런 미스테리한 뭔가가 생기면서 그런 긴장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줄거리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갑자기 몰랐던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엄마랑 인디아가 약간 뭐지 싶은 거예요. 아빠가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너무 밖으로 나돌아서 형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집에서 좀 머물겠대. 그래서 인디아가 막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엄마는 이제 니콜 키드먼이죠. 그냥 흔쾌히 오케이를 해요. 근데 약간 이미 엄마는 되게 찰리를 되게 뭔가 호감적인 이런 호의적인 태도로 이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셋이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건 여자밖에 없어요. 집에 일을 계속 오랫동안 도와줬던 할머니 같은, 그러니까 보모 같은 그런 갑자기 이제 남자가 나타나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원일 막 도맡아 하고 막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 같은 거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고 다정해요. 근데 표정은 늘 좀 그래.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막 학교도 데리러 오고 막 비 온다 그러면서 우산 챙겨주고 근데 그게 단순히 아빠처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어. 그냥 뭐 영포티 아니에요? 아니야. 되게 노골적인 거죠. 그거네. 그래서 막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소문이 안 좋게 돌기 시작해요. 눈에 띄는 사람이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디아의 엄마와 눈이 맞았다. 막 약간 음. 이런 식의 아.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엄마가 되게 호감을 대놓고 드러내요. 이성적인 효과며?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인디아가 약간 짜증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디아라는 소녀 자체가 약간 성격도 말이 없고 조용하고 뭔가 음. 내면이 좀 더 강한 아이인데 막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짜증나고 또 웃긴 게 그 찰리가 엄마가 없을 때 자기한테 하는 태도가 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치근덕거려요? 치근덕이라고 하긴 뭐한데 다정하게 안 하나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는 너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와. 그게 이성적인 감정인지 또는 단순히 뭐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지 엄마가 확실히 없을 말해주진 않아요. 더 하지만- 잘해준다고? 하지만 거기서 그런 섹슈얼 텐션이 있어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뒤에서 안고 있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예고편에서도 아마 네?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대단한 제가 정말 무릎을 꿇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장면만을 위해서라도 스토커를 관람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 그러니까 예고편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되게 강한 씬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쟤네 둘은 무슨 관계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영화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영화 자체는 인디아의 성장 영화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디아가 뭔가 밝은 쪽으로 뭔가 되게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하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있어요. 인디아가 뭔가를 깨닫긴 해. 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박찬욱 영화들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정상적이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뭐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인디아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성에 대한 성장이 필수잖아요. 어쨌든 청소년에게는. 근데 그 인디아가 중간중간 그러한 욕구를 느끼는 장면이 있고 나타내는 장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서 안고 있는 그게 약간 피아노를 협주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진짜 압권이에요. 둘이 앉아서 그 조그만 피아노 의자에 꾹에 앉아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찰리가 그 인디아를 안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막 장난 아니야. 그거.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엄마 캐릭터도 되게 흥미로운데 찰리와 엄마가 같이 등장했을 때 그 관능적인 씬들이 너무너무 섹시해요. 오히려 그 장면 때문에 인디아가 뭔가 또 각성하는 그런 장면도 아예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좀 위험한 뭔가 금지된 이런 걸 다루는 것 같은 그런 걸 소재로 쓰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에 극장에선가 보고 그 피아노 씬이나 그냥 중간중간 그런 섹시한 씬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 안 올라오나 어디? 막 이런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왓챠에 올라와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누가 스토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커가 중의적인 의미인데 이 인디아의 이름이 인디아 스토커예요. 성이 스토커. 그러니까 스토커 가문의 이야기인데 이제 뭐 그게 레알 스토커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삼촌도 어쨌든 찰리 스토커고 그런 거죠. 스토커과의 이야기구나. 그 영화 속에서 되게 쓰인 아이템들도 되게 웃긴데 벨트가 가죽 벨트가 뭐요? 되게 중요한 자극적인데? 게 나와요. 청불.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되게 스매싱. 막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세련되게 연출을 하거든요. 왜? 무엇을? 누구랑인지 너무 궁금하네. 아니 그러니까 벨트가 뭔가 그런 벨트를 세련되게 묘사한다고요? 아니 벨트가 왜 세련됐죠? 벨트의 사용에 대해서 벨트의 사용은 허리에 감는 건데. 허리에 감는 게 있고 또 다양한 방법 있잖아요. 도구는. 코 달달. 근데 뭐 모르는 거죠. 그게 정말로 진짜 뭐 누구한테 쓰이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 정말 난감하구나. 여러 사람에게 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쓰이는데 그게 진짜 사실 그 용도가 뭔가 이런 야한 뭔가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닌데 정말 야하게 연출되는 장면도 야한 용도가 있고. 아니에요? 네, 그게 뭐야? 진짜 연출을 뭐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궁금하네. 그러니까 스릴러예요. 스릴러인데 모든 걸 고정하는 용도 섹시하게 아니야? 찍었다니까. 대단한데? 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릭으로 하이힐. 그러니까 힐 사실 저는 하이힐이라는 소재 자체는 조금 식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나와요. 그 신발을 인디아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는 영화라서 그거는 영화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악어 가죽으로 된 하이힐. 색깔은요? 좋은 색깔은 걸. 약간 버건디랑 약간 어두운 버건디 이런 거 어. 그런 거 있고.
섹시만을 외치면서 달려가는 영화가 아닌가. 섹시만을 외치며 달려가는 영화. 호달달. 와우. 아니 그리고 그 찰리라는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고 캐스팅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박찬욱 감독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거를 읽었거든요. 캐스팅 얘기를 하다가 이 찰리 역에 신사 안에, 그러니까 젠틀맨 안에 살고 있는 악마, 그리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소년의 느낌을 지닌 배우가 필요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근데 사람이 사람이군요. 이 말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미지의 사람이에요. 킹스맨에 나오나 봐요. 이제 나오는 거고. 이번에 새로 이번 나오는. 거에? 아 그리고 그거 나왔다. 싱글맨. 콜린 퍼스가 게이로 나오는 영화에서 같이 게이 연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섹시를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청년 이거는 약간 두툼 다정남 이런 사람한테 그 저기 섹시를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게 주라기 월드예요. 죄송한데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공룡 아니신지. 공룡한테 느낀 게 두툼하네. 아니고 네. 공룡한테 느낀 게 아니라 스윗한 공룡? 사람한테 느낀 건데 일단은 이게 왓챠의 그 주라기 월드가 2015년 버전이 있고 아 옛날 거 아니고 이제 리메이크된 거죠? 옛날 거는 주라기 공원인데 저는 그거는 안 봤거든요. 그냥 이 최신 주라기 월드 영화부터 봤는데 왓챠는 2015년 버전이 있고 넷플릭스는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라고 2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그 주라기 월드 2015년 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4년 만에 개봉된 그 주라기 공원 시리즈 중에 4번째 작품이고요. 주라기 공원 시리즈 사상 최고의 히트작이에요. 그래서 진짜? 네네. 그래서 2015년에 사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크게 흥행을 한 나도 봤다는. 네, 저도 봤어요. 극장에서 봤다는. 진짜 웃긴다. 크게 흥행을 한 영화고 이게 봤어.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또 전 세계 흥행 4위였어요. 오. 그게 아바타, 타이타닉, 어벤져스 다음에 바로 이 주라기 월드였다는. 근데 그 밈이 엄청났었어요 또. 그 주라기 네. 월드요? 그 왜 그 공룡들 맞아. 막아서는 그거. 맞아. 맨 처음에 그 오웬이 공룡들 막아서는 거를 사육사 사이에서 유행이 되더니 맞아. 이제 그냥 막 로봇 같고 그러니까. 레고 같고 하는 밈도 유행했었고 그래서 1편 이후에 최고의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제가 이걸 섹시로 가져온 거는 그 안에 나오는 크리스 프렛 때문에 가져온 건데 두툼 다정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표적으로 베놈의 그 토마디 토마디 인정합니다. 그리고 토르의 그 크리스 햄스워스가 있고 너무 좋아. 예, 캡틴 아메리카의 크리스 에반스가 아메리칸 엉덩이.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 히어로들이 많네요. 아무튼 그 엽통이 큰 사람. 엽통이 커야 섹시하다라고 저는 엽통 그 흉통과 엽통이 커야 섹시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는 크리스 프렛이 옷을 벗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통을 벗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게 더 섹시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섹시를 좀 느꼈고 그래서 이거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주라기 공원이 문을 닫고 이제 22년 만에 주라기 월드라고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뭐 1일 방문자 수가 수만 명이 넘는 최고의 테마파크가 됐는데 하지만 이곳도 개장한 지가 좀 오래됐고 사람들이 그런 공룡에 대해서 크게 놀라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공룡을 그냥 뭐 동물원의 코끼리 정도로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테마파크의 경영자인 클레어라는 그 여자 경영자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놀라워할 강한 어떤 공룡을 만들어내요. 이 공룡을 3주 후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하게 또 다양한 그 동물들의 유전자를 섞어서 만든 탓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치 뭔가 탈출한 척 벽에 그런 발톱 자국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얘 탈출한 거 아니야? 하고 사육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걔네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또 체온을 낮춰서 열감지 카메라를 피하고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위장술을 써가지고 아예 탈출을 해버려요. 근데 이 공룡이 딱 탈출했을 때 사살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공룡의 그런 투자한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원지에 사람 많은 곳으로 그 공룡이 뒤뚱뒤뚱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또 뛰어난 공룡 사육사인, 그러니까 공룡계 강영욱 씨인 그 오웬 그레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그 오웬 그레디, 크리스 프렛이 땀에 젖은 그런 청남방과 거적대기 같은 그런 얇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더티 섹시가 너무 그 매력적이고 그런 그 진심이 느껴진다. 예, 크리스 프렛의 그 섹시함을 담으려는 감독의 열망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랩터라는 공룡들을 길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이 공룡이 뭘 원하고 이런 거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열린 리더의 그런 그 정신, 스윗한 리더. 그 스윗하고 다정함이 너무 또 섹시함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섹시함의 가장 최고의 장면은 그 최고 경영자인 여자 주인공 클레어와 오웬이 영화상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게 클레어가 이런 새로운 공룡을 개발했으니까 사육사인 당신이 한번 그 안전성을 검사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왔는데 그때 오웬이 양동이 같은 무슨 이상한 철 이런 데에 걸터 앉아서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딱 옆모습이 그 두툼남의 면모가 그 광배근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아유, 알죠. 네, 여기가 그 광배근의 윤곽이 아주 딱 드러나고 허벅지가 딱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 경콜라를 쫙 이렇게 마시면서 아, 나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랑 콧물이 줄줄 흐르면서 너무나 섹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클레어였으면 바로 뭐 어떻게 고백을 하든지 아무튼 뽀뽀를 하든지 했을 것 같고요. 쪽 이렇게 오늘 쪽 되게 많이 네, 나오네요. 했을 것 같고 또 이 하이브리드 공룡을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풀숲을 누벼요. 근데 그때 유대관계를 쌓은 공룡들과 함께 그 걔네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섹시한 자세로 오토바이를 탑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공룡을 피해서 숨어있던 남자 아이들이 bad as라고 저거 6월 보이프렌드 있어 뭐 bad as 이러면서 막 난리를 부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섹시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진짜 새록새록 생각난다. 그러게. 그 영화가 디테일이 막 살아나고 있어. 베데즈시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주인공인 클레어도 되게 섹시해요. 그게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 사실 주라기 월드 딱 봤을 때 그 여자들은 크리스 프렛에 치였고 남자들은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에 치였다는 그런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둘 다 노출신은 없는데 클레어는 힐을 신고 엄청 힘차게 그 공룡들을 피해서 잘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오웬이 그런 정글 같은 풀숲 안에서 이렇게 손 내밀어주면서 오라고 할 때 손 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요. 힐 신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전사같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그런 주인공이고 아까 그 공룡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 아이들 남자 두 아이들도 되게 잘생겼어요. 뭐야 이거? 둘 다. 그래서 너무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또 저처럼 어떻게 좀 야릇한 거를 되게 부끄러워해서 못 보시는 분들은 주라기 월드를 많은 분들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저 청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크리스 프렛이 주라기 월드를 찍기 전부터 주라기 공원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은 나의 뭐 스타워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되게 팬이었는데 그 크리스 프렛이 가오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조연 배우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자기 SNS에 비하인드 컷 같은 거를 올리려고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되게 꽁트같이. 그게 내용이 나 드라마 찍고 있어. 맞아, 모두가 뭐 거절했던 배역이야. 근데 나는 내 앞에 기회가 많을 걸 알아. 잠깐 전화가 왔네. 스티븐 스필버그에서 연락이 왔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뭐 그 주라기 공원 4 찍을 때 연락 주세요. 이런 게 꽁트로 그냥 자기가 SNS에 올린 거예요. 그냥 꽁트로? 근데 나중에
그 몇 년 지나니까 오. 진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된 거죠. 성덕됐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주라기 공원이랑 아무 상관도 그치. 없고 리메이크도 얘기 나오지 않았던 시절인데 음. 그래서 크리스 프렛에게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이 주라기 월드 3가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1과 2를 복습을 하시고 그래야겠네. 네, 내년을 준비하시는 거 내년에 어떨까요? 새 영화에도 크리스 프렛이 나와요? 그럼요. 영원히 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클레어도 나올 것 같은 2에서도 나왔거든요. 둘 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대망의 입술을 물어뜯고 있는 창마가 있습니다. 창마.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언제나 이런 주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참 신기해. 푹 빠져서 치였다라고 느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가져왔죠? 그래서 그 네, 제가 가져온 결론은? 거는 깊은 한숨에 본 아이덴티티입니다. 뭐야 괜찮네. 본 나 아이덴티티에 거기서 나 그 시리즈 좋아하고 그래서 배우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저기 그래요? 그 사람 나오죠? 맷 데이먼. 맷 맷 데이먼. 데이먼. 어. 제이스 본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음. 그런 영화고요. 거기서 맷 데이먼 되게 sek시하게 나와요. 저는 본 시리즈를 안 봐가지고. 나도.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거를 고3 때 엄청 봤어요. 이 시리즈를 몰아가지고. 근데 고3 때 좀 빠졌었던 영화였는데 네. 얘기를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재밌으니까. 시리즈는 총 5개고 5개긴 한데 그 1편에서 3편이 이제 트릴로지처럼 맞아요. 많이들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1편에서 3편 정도를 영업을 하고 싶어서 예. 중간에 배우 바뀌지 않아요? 네, 4편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5편에서 다시 맷 데이먼이 오죠. 아. 제가 해외 배우들 얼굴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본 시리즈를 봤을 때 2002년이면 거의 18년 전이잖아요. 네. 18년 전에 맷 데이먼은 진짜 뭐 잘생겼어요. 뭔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잘생겼어. 그 시리즈 안에 맷 데이먼이 그런 학원 뭐라 해야지 역할을 하는 이미지는 되게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년인데 몸 좋고 싸움 어, 겁나 잘하고. 그러니까 그 갭이 되게 맞아. 장난 그런 아니야. 갯모이가 약간 어. 있고 그래서 잘생겨서 보이고 싸움도 잘하니까 뭔가 멋있고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저는 아직까지 맷 데이먼을 아주 잘 알아보고 있고 되게 또 말이 별로 없고 저는 말이 없어야 약간 섹시하다고 느끼는데 맞아요. 말이 많이 없고 되게 맞아요. 말을 꺼냈을 때 낮은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맷 데이먼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져왔고 이거는 좀 줄거리를 앞에 이야기하는 게 영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을 드리자면 어부들이 이제 바다 위에 어선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건졌는데 사람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정신을 잃은 사람인데 그게 맷 데이먼이거든요. 근데 맷 데이먼 등 뒤에 막 총 2발 정도 맞고 막 엉덩이에 이상한 거 쓰여 있고 이렇게 발견이 발견되면서 된- 시작되는구나. 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류를 하고 있었던 거 총 맞고 정신을 막 이제 차려가지고 깨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막 이제 내가 누구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막 엉덩이 약간 이상한 거 쓰여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스위스 은행 계좌 막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엥?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일단 스위스로 가서 그 은행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이제 스위스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금고 왜 개인 금고 있잖아요. 스위스 가면은. 근데 그런 걸 딱 열었더니 막 물건이 잔뜩 있어. 그래서 딱 여권을 하나 들어서 봤더니 제이슨 본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이슨 본이구나 했는데 밑에 여권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있고 열어봤을 때 이름이 막 다 달라. 통도 있고 그 각 나라마다 지폐가 진짜 많은 거예요. 뭉텅이로. 그리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독일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막 하고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일단은 뭐 영어를 잘하고 그냥 그럼 미 대사관을 가야겠다. 여기가 지금 스위스잖아요. 그래서 미 대사관을 가야겠다고 해서 그 미국 여권을 들고 대사관 쪽으로 가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랑 군인들이 막 나타나더니 자기를 뒤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본능적으로 도망갔어. 일단 뭔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찾은 물건을 막 뒤져가지고 단서를 찾으려고 보니 파리에 내가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서 일단 파리로 가. 파리의 그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가 집에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다 집 전화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 다이얼을 누르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한테 통화를 걸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으니 제 다이얼을 딱 걸었더니 어떤 호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리에. 그래서 여권 그 프랑스 여권에 있는 이름을 대면서 존 마이클 케인이라는 사람이 묵은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호텔에서
아, 네. 근데 그 사람은 2주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가족들이 유품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수십 개의 이름 중에 어느 나라인지 무슨 이름인지도 아예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자기는 쫓기고 있고 뭔가 과거의 추적을 자꾸 쫓으러 갈수록 누가 자꾸 나를 따라오면서 뭔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웃긴 건 본능적으로 싸움을 겁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툭툭 싸우는 게 아니라 볼펜 하나를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을 맞아. 제압한다거나 휘리릭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약간 특공 무술 막 이런 걸 배운 정도의 느낌으로 엄청 싸움 같은 걸 되게 잘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코미디예요? 아니요. 아, 스릴러? 액션? 범죄? 명작이에요 이런. 이거. 아니 이거 럭키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영화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이 본 시리즈가 너무 유명해서 맞아. 오마주 많이 했을 어, 거예요. 그 마치 예전에 제가 말한 세븐 영화처럼 그 맞아, 스릴러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본도 되게 많이 가져갔을 럭키가 거예요. 가져갔나 봐. 그니까 그러니까 럭키 가져갔나 보네. 이 영화 스토리가 지금 제가 말한 이 순서대로 진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너무 흥미진진해지고 왜 이렇게 쫓기는지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맷 데이먼이 스스로 풀어나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누가 계속 쫓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이제 액션, 추격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재밌고 그 맷 데이먼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려면 몸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 딱 좋은 사람이 뭔가 그 젊었을 때 얼굴로 이렇게 싸움 같은 걸 하거나 그 액션 이런 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컨테이전을 봤는데 거기 맷 데이먼이 나오는데 많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막 무술이나 뭐 싸움이나 이런 걸 할 때 진짜 멋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누군지 밝혀지나요? 점점 좁혀지긴 거의 해. 네, 점점 거의 뭐 중간쯤 되면은 이제 밝혀지고 근데 이 영화의 주된 게 뭐 액션이라고는 했지만 뭐 막 예를 들어서 저 3세계 뭐 악과 싸운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약간 개인과 국가 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아 찾기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혹시 거예요. 본 아이덴티티예요? 네. 제목이? 근데 그 본은 태어난 그 본이 아니라 이 제이스 본의 성이에요. 그 BOURN인가? 그러니까 성이 있어요. 그거고 아이덴티티가 이거고. 근데 그냥 처음 그 이름을 봐가지고 본이라고 자기. 네네. 일단은 이런 근데 그렇게. 중의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자아 찾기 같은. 그래서 이게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진 액션 영화고 그래서 2랑 3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되게 이 영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단순히 액션은 아닌 거지. 되게 머리가 좋고 이 사람이 자아를 찾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2, 3이 나왔는데 보통 속편이나 그 3편 나오면 다 거의 별로 평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3편이 엄청 호평이고 그 후속도 나쁘지 않았고 네, 같은 감독이랑 이제 계속 맷 데이먼이 작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조건을 걸었대요, 맷 데이먼이 아예. 계속 같은 감독이랑 할 거다. 그래서 그 원래 4편 나왔을 때는 이제 고사를 했고 다른 얘기로 아예 진행이 되는데 십몇 년 만에 5편을 이제 그 감독이 뭐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나오겠다 해서 나이가 더 든 이제 맷 데이먼이 나와서 5편에서 똑같이 이제 액션을 막 보이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이제 찾았잖아요, 자기 자아를 본 아이덴티티에서. 근데 다음 시리즈는 뭘 찾아요? 그게 자아를 찾아도 그 누군가 쫓잖아요. 그게 자신의 자아와 엄청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알죠? 그런 액션 영화에 나오는 항상 흑막이나 뭐 음모 같은 어떤 이런 거고 그것과의 이야기가 2편이랑 3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뭐 1편에서도 우연히 이제 또 그런 데는 약간 또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그런 주인공도 나오게 되잖아요. 우연히 뭐 만났던 여자랑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도 뭐 2편, 3편에서도 조금 이어지고 네, 스포라서 뭐 자세히 말을 못 하겠지만 점점 그 캐릭터가 너무나 다 잘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연민이 들어요. 보다 보면은. 맞아. 아까 소년 같다고 한 게 약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진짜 초를 다투거든요. 쫓기고 피하고 이게 맞아. 그래서 보는 내내 나까지 정신이 없는데 또 그 사이에서 그 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뭐라 해야지 개인에 대한 생각들 뭐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그거가 같이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나 재밌는 시리즈가 되더라고요. 저 지금도 되게 좋아요. 시리즈가 그럼 지금은 5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5로 마무리? 네, 근데 저는 1, 2, 3을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5는 조금 저한테는 팬들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고
고3 때 무렵 그 옛날 불법 다운로드에서 그 PMP에 담아서 밤새 시리즈를 다 몰아봤었고 되게 매력적이었고 진짜 좀 그때는 이제 섹시하다는 감정을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한 캐릭터였다. 네, 그래서 되게 맞아. 진짜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오락 영화. 진짜 지금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4명이 다 얘기해봤는데요. 다 각자 섹시의 정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시인은 포인트가 다른 거죠. 맞아요. 좀 영화의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도 뭐 다양한 포인트에서 자신이 봤을 때 가장 무릎을 꿇은 영화나 뭐 캐릭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 나의 취향은 뭐였을까를 이제 네, 약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발견하는 것도 흥미롭고 그렇죠. 즐겁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